수포자의 시험 공부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포자라고 하는 것을 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수학을 포기한 학생, 말 그대로 수학이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또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려서 어려워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수포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을 보거나 또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4등급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내신 점수가 80점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 물론 70점 맞아도 자기는 수포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4등급이 아니라 5등급을 맞아도 수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수학이 재미없거나 그 다음에 이게 능률을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수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수학 공부냐?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사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면 우리는 공부를 한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된 게 아니라 해당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인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100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풀어봤는지 요 정도의 효과만 있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가 틀렸거나 내가 맞추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풀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좀 과장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아는 문제 100문제를 풀어서 맞춰서 얻어지는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모르는 문제, 정확하지 않은 문제, 못 푼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서 해결했을 때 얻는 효과, 이 효과가 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녀나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때 맞추면 동그라미 조그맣게 해요. 틀리면 쭉 긋지 않고 별표를 칩니다. 왜 별표를 치냐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중요한 거. 또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럼 또 별표, 또 별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3번 만에 풀었다. 그럼 이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학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틀린 문제를 내가 풀이를 보거나 누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그 잔상이 남습니다. 잔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잔상이 사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를 내가 또 풀었을 때 못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3번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3번이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었고 뭐 하루나 이틀 지나 또 풀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 또 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간격을 짧게 길게 잡아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이 별표 친 것만 풀어보는 거죠. 특히 별표가 많은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틀린 문제, 못 푼 문제 이게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고 이것을 풀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년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그다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정도로 하게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 문제에 관련해서 구문이라든지 제가 이제 예스24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했어요. 계산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문제집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요쪽으로부터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의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요런 문제들이 대부분 계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기억을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 실력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빠르게 계산하는 것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요것을 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르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맞추더라. 그러면 그 뒤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넘기면 돼요. 스킵하면 돼요.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만약에 분수 2분의 3 더하기 뭐 4분의 7 뭐 이런 형태의 분수 계산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문제가 있다. 근데 내가 한 100문제 정도 풀었더니 푸는 방법도 이해가 되고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크게 실수하지 않는 경우 정확도도 높다. 그러면 굳이 나머지 400문제를 풀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400문제 중에 한 뭐 10%, 한 40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서 역시 옛날 100문제 풀었을 때의 속도만큼 나오면 역시 또 스킵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빠르게 계산하고 정확도가 높다라면 그러면 그 나머지 내용은 스킵할 수가 있다. 특별히 분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중학교 교과 과정은 크게 1학기와 2학기가 크게 어떻게 있냐면 1학기 문제는 수화식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방정식이라든지 뭐 심지어 여기서 이제 함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뭐 통계,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뭐 삼각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공부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내가 이제 수포자라서 조금 수학을 실력을 좀 늘리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를. 수화식이라든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응용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곱셈을 하는데 구구단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 응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고 실력이 되면 그때서 응용 문제 조금씩 풀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해야 될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교과서에는 보통 연습 문제 있고, 뭐 유제, 예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앞부분은 쉬운데 뒷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뭐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내가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상위 클래스, 중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학생들은 가능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도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죠? 요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서
연습 문제도 좀 어려운 걸로,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는 뭐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알아서 할 거니까. 보통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알찬이라든지 올백이라든지 전에는 몰랐었는데 캐치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대비 또 기말고사 대비해서 학교별로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돼서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나오고 기말고사 때도 나오고 거기엔 전 과목이 다 나와요. 거기에 있는 문제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학 문제를 쭉 푸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대체적으로 얘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출제되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상 문제도 그렇고 난이도가 학교 시험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중위권 학생들은 요거를 공부하시면 되고, 물론 하위권 학생들도 요거를 사서 쉬운 부분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상위 클래스에 있던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수학 문제 따로 하나 구입을 해서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을 2권 정도 사서 2권 다 풀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알찬이라든지 올백이라든지 뭐 캐치원이 요것들이 문제가 많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겹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체킹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위권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을 하나 사서 잘 풀어보시는 게 좋고, 하위 클래스는 교과서 중심으로 풀어보되 필요하다면 요 대비 문제집에서 쉬운 부분을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한다면 결국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어떤 형태의 출제를 원하냐면 학생들이 분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예를 들어서 평균을 60점으로 잡으면 뭐 60점 잡든 아니면 70점 잡든 그럼 요때 요 평균 점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조금, 공부 못하는 학생들 조금 이렇게 분포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 뭐 8, 90점, 아니면 90, 100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40점, 5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를 내주면 다 100점 맞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두 문제는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을 하나 풀어보고 교과서를 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포자나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쉬운 문제들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되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쉬운 문제를 하고 자기가 이제 여기 중간 정도 평균화에 왔다 갔다 한다는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보통 이제 만들어서도 내지만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문제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제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은 A라고 하는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럼 A 문제집을 안 사는 학생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은 A 문제집에서 출제를 많이 할 거니까 필요하다면 A 문제집을 좀 공부해라. 내지는 A 문제집에 있는 몇 개의 문제를 알려주면서 이런 데서 응용해서 출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고 특정 문제집에서 출제를 많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을 잘 선택했다고 해서 점수가 좋아지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문제집에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출제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모든 학생한테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책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올라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먼저 우리가 수능과 내신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별을 해서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대에서는 이제 수학을 거의 필수로 하죠. 물론 지방대에서도 뭐 지방의 명문대라든지 또는 국립대 이런 데서도 수능 최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도 역시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이제 정시로 많이 뽑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또는 고려대든 또는 뭐 이렇게 흔히 명문대학도 수시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수시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거나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때 제가 개인적으로 수포자는 대부분 이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내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3, 4등급 나온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나 수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학원 갔는데 학원에서 수능 준비를 시킨다. 그러면 이건 좀 언밸런스한 거죠. 정시로 해서 대학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이 3등급이면 수능이 3등급일 것이냐. 이제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보통은 내신이 3등급인데 수능에서 3등급을 못 맞고 4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능은 누가 보냐면 재수생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학생도 많이 보고 보통 학생도 보고 이제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수능을 그냥 겸사겸사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뭐 문제를 풀기보다는 뭐 찍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교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정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수포자 학생이라면 수학이 흥미가 없거나 이제 저희 동영상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 듣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결국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 모두 만족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됩니다. 즉 하위권 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중위권 학생들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상위권 학생들만 맞추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 또는 이제 고난이의 문제들이 여기에 출제가 되겠죠. 근데 중위권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라든지 학원에서 보는 문제집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것이 교과서 중심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서나 또는 여기에서 푸는 보충 수업 때 하는 문제집에서 이제 이런 문제도 출제할 거다, 내지는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중위권 학생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조금 올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수포자라든지 수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집 또는 교과서의 연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문제집을 딱 선택을 했으면 내 수준에 맞는 단계의 문제만 다 풀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그걸 뭐 10개 중에 9개를 풀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돼 있는데 A 유형을 내가 풀었다. 그럼 거기 관련된 문제는 사실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내가 틀린 유형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어려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자기가 봤던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기출문제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별표를 치고 자기가 풀어서 풀려지는지 이것도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이 채널에서 제가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일러 수학이라고 해서 이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진도별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통으로 수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을 배운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방정식,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방정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 다음에 뭐 함수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년을 띄워서 그렇게 이제 맞춰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